오늘 대한복덕방이 찾아온 곳은 마포구 성산동, 연남동, 그리고 중동입니다. 제가 성산동 온다고 해서 이행시 준비해왔습니다. 운 띄워주시죠. 성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상쾌한 산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이 형의 임장 컨텐츠 대한복덕방의 진행을 맡은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연남동, 중동 일대입니다.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공덕편 내보내 드렸었잖아요. 그쪽은 마포의 동쪽이고요. 오늘은 마포의 서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마포의 서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동마포와 서마포는 사실 공식적인 지역명은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선거구를 나눌 때 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동이 마포구 가반에 속하는데요. 여기를 동마포라고 지칭하고요. 그 외에 마포구 을지역을 서마포라고 통칭합니다. 이 동마포와 서마포는 정치색도 다르고 집값도 다르기 때문에 발전 양상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마용성 할 때 대표 주작격인 마레프, 마포 프레스티지아이 같은 비싼 아파트는 전부 다 동마포에 있고요. 마포의 서쪽 같은 경우에는 상암동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보다 빌라 위주라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다룰 세 동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성산동은 성같이 둘러싸인 작은 산, 성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조선시대에는 성산리라고 불리었고요. 풀무골이라고 대장간이 크게 있던 마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풀무는 대장간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를 뜻하고 골은 우리말로 고을이라는 뜻인데요. 이 당시 지명이 풀무 야자를 써서 야동이었다고 해요. 이름이 좀 그렇지만 아주 건전하고 뜨거운 노동의 동네였다고 합니다. 성산동 일대가 대장간으로 워낙 명성이 깊은 지역이었는데요. 조선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김자점이라는 인물이 영모를 꾸미기 위해 사병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던 곳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까지도 이 지역 밭에서 녹슨 엽전이나 쇠조각이 종종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성수동이나 물레동 같은 제조업의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랄까요? 중동은 지도에서 보면 상암동과 성산동 사이에 낀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과거에도 성산리 안에 속해 있었던 5개 마을 중 하나였고요. 이름처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한양 조씨 가문의 집성촌이어서 조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사실상 생활권 자체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밀접한 알짜배기 동네이기도 합니다. 연남동은요, 원래 서대문구 연희동과 한 몸이었다가 1975년 서울시 행정구역 개정에 따라 새로 생긴 동입니다. 연남동의 지명이 연희동의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일제강점기부터 경의선 철도가 있었는데요. 화교들이 모여 살았던 철길 동네였다가 지금은 그 철길이 모두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경의선 숲길이 생기면서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 중 하나가 되었죠. 성산동과 연남동, 중동 모두 서대문구 소속이었다가 1975년에 마포구로 편입됐습니다. 마포의 서쪽이 마포의 동쪽처럼 확 변모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찬찬히 둘러보면서 오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성산동, 연남동, 중동 일대 한 바퀴 둘러보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원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이 상암동이 아니라 성산동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암동이라고. 원래는 성산동입니다. 이곳이 원래 태어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2002 한일 월드컵이 치러질 당시에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잠실 주경기장을 축구장으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경기장을 축구장으로 바꾸는 비용보다 신축하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 해서 이곳을 선택을 해서 월드컵 경기장을 짓게 되었는데요. 월드컵 경기장을 짓기 전에 인천 문학경기장을 축구 경기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핵심은 서울에서 상징성 있게 경기를 치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해서 남아있는 땅에 이렇게 축구 경기장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FC 서울이 메인 홈 경기장으로 사용 중인 곳이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기점으로 해서 연에 한 110회 정도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YTN에서 그 주최했던 히트앤런이라는 그 마라톤 대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저도 5km를 마라톤을 뛰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수많은 인파를 안정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행사를 치렀던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곳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공연하시는 가수분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도 상징성 있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긴 문화 비축기지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록된 탱크3, T3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진입할 수는 없고 저희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좀 올라와 봤습니다. 이곳은 서울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락거릴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 앞에서 알림판 하나가 있었는데 겨울철에 이곳이 또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발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미끄럽다고 하더라도 이걸 불로 지질 수 없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뉘앙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글이 있었어요. 옛날로 좀 되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춥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기 기름 냄새도 장난 아니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도 역사 속의 장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모플라주라고 하는 그런 그 카모 문양들이 탱크 곳곳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저게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뭐 녹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인위적으로 도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남겨놓은 모습을 보면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포에서 좀 노력을 했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그 PD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촬영하시길래 보니까 야외 공연장도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 야외 공연장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마포에는 문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포의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여기도 가치평가를 다시 받을 날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복합문화시설, 복합문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비좁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없는 자치구들도 있어요. 지방정부의 유형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민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할 수 있을까,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비싼 집값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 저조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인구 문제, 사회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 덩어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을 그만큼 다시 몰리게끔 하려면 그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게끔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찾아온 마포의 서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변화를 만들어낼 그런 공간들이 많다. 꽤 괜찮은? 보통 이거를 꾀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줄임말로 꾀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괜입니다. 네,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저희는 마포 농수산물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몇 없는 농수산물 시장인데요. 강남권역에서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지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한다면 강북에는 청량리와 그리고 마포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마포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 사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해요. 이 근처에 월드컵 공원이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에 110회 정도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런 곳들에서 행사가 열릴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입니다. 그런 주차 문제들 때문에 이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리고 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두르게 된 이유는 성산시형 아파트, 그쪽과 가장 밀접한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안에서 어떤 물건들을 파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 저희는 지금 중동 모아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성산시형 아파트 건너편이고, 그리고 또 DMC 청구 아파트, 마포 청구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현재 모아타운 사업지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우건설까지 시공사 선정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반지하 비율이 굉장히 높고 노후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비가 굉장히 필요했던 지역이었죠. 이것도 이제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주택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543세대로 지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세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자체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어찌됐건 이곳도 아파트촌으로 변모를 하게 되면 균질성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성산시형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되다 보니까 같은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매물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잠겨 있어서 이쪽에 매물은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6m 도로로 굉장히 좁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폭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넓은 도로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이제 안전 확보와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까지 이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촬영일이 지금 3월 27일이고요. 현재 상태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 준비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거주 전수조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명칭은 서울시에서 지어준 거고, 실질적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좀 작은 편인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타운화 시키려는, 그래서 명칭이 모아타운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월말까지 정리가 되면 세입자들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제 세입자들 그 내보낼 준비, 그리고 또 뭐 이사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도 진짜 해야 될 공간이긴 하네요. 저 어렸을 때 90년대 그 동네의 모습이 지금 딱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 모습이 지금껏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에는 뭐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균질성 있게 정리가 되어야만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특히나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는 부족한데 세대수가 적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훨씬 늘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는 지금 성산시형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오자마자 이걸 보게 됐는데 현관이 거의 진짜 빛에 발할 정도로 지금 완전하게 바래져 있고, 여기가 1986년식 이제 40년 차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곳이 33개 동의 최고 층수가 14층이고 여기가 이제 곧 있으면 4,823세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고요. 강북 재건축 최대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들어오면서 딱 느꼈던 게 이건 완전 초등학교 코앞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개교가 1986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산시형 아파트 들어설 때 초등학교도 같이 들어섰다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가장 눈여겨볼 것이 현수막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 레미안, 뭐 그리고 포스코 ENC의 뭐 OTA가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뭐 대우건설의 서밋, 그리고 뭐 GS건설의 자이, 이게 다 하이엔드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한 군데 건설사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현수막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축 아파트답게 역시나 주차관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 이중주차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곳이 이 단지고요. 현재 굉장히 주차 상태는 열악한 상태다. 그런데 나중에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완전하게 천지개벽할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단지가 많고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습만 봐도 굉장히 쾌적해요. 특히나 지금 바람 부는 거, 바람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뭐 단지에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그 그림은 있지만 일단 딱 이렇게 봤을 때 1986년식 헬리오시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됐고요. 여기에 뭐 8,000명? 한 거의 뭐 많게는 10,000명 넘게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곧 있으면 재건축을 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사실 저희가 성산시형 아파트를 들어오기 전에 조합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네가 뭔데 어떻게 그렇게 미팅을 할 수 있었어? 라고 물으신다면 조합장님이 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건대 이름으로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ANU하고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설계를 한 그런 모습이에요. ANU하고 나우동인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프리미엄 아파트들을 설계했던 유명한 설계사입니다. 그래서 최고 위의 최고, 어퍼사이드 성산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설계 비용도 다른 곳에 비해서 뭐 50-60% 수준 정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적게 쓰셔가지고 설계를 지금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조합장님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 특히나 이 설계사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이제 모집을 해서 뭐 설계할 사람 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10대 개씩 들어와가지고 출혈 경쟁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안에 사우나도 있어요. 성산 사우나. 그리고 또 한 개의 건설사가 또 아이파크라고 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이곳이 지금 4,823세대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000세대급 규모로 다시 한번 이제 심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통해서 세대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건축하는 곳들이 많은데 마포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포구청 안에서도 담당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무관이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것에 맞춰서 뭐 바뀌기도 전에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자 합심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그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불과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가 자체도 작년 1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합장님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시다라고 느껴졌던 이유가 통합 심의를 6월 달에 마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시공사선 정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둘 중 안에 마치겠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도 27년 안쪽으로 정리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장님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34년을 근무하셨다고 해요. 그만두시고 조합장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된 케이스고, 굉장히 조합원들의 의지와 열의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2시간 동안 회의하는데도 중간에 계속해서 막 전화 오고 이러는 거 응대하시느라고 좀 정신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님께서 저희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산시형 계속해서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움직여 볼게요. 계속 이동하시죠. 굉장히 반가운 차가 부산에서 온 차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소나타2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알고 계시고, 제 친구예요. 네. 저희가 상가 앞을 좀 지나왔어요. 재밌는 사실이 음마 아파트 상가 문제는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금 상가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도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성산시형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성산시형 재건축을 하면서 상가 문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소유주들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를 받길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해요. 상가를 받아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아파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시세 차익에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전혀 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건축에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 현금 청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기가 벌써 동의서를 97% 정도 수준까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7%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건축을 응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여기가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수로는 20평, 21평, 23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뭐 34평, 뭐 40평 뭐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 세대도 약간의 세대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 그랬을 때 여기가 굉장히 다채로운 버라이어티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겠죠. 여기는 심지어 또 언덕도 없잖아요. 완전한 평지 지형에 여기에다 뭐 40층 규모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층고가 3m가 넘는다 그랬죠. 3m 넘는 층고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아파트는 특히 3m를 가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그러는데, 3m면은 제가 지금 키가 한 19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한참 남아 있는 게 3m예요, 층고가.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 정도 수준 해도 3m가 한참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산시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가 한강변 근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5,000세대 대단지로 바뀌게 되면 조합장님 말씀으로는 9층 이상이면 한강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9층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두 다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센세이션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일단 스카이 브릿지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흔히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불리는 그런 아파트들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평당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략 한 800만 원 선 정도로 이제 맞춰보려고 노력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이엔드 공사비 다들 아시다시피 평당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지금 뭐 어떤 곳은 뭐 1,100만 원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 그랬을 때 성산시형 자체가 사업성도 굉장히 끝내주는 단지거든요. 용적률이 14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최대 3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2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고, 이걸 이제 다른 상급지에서 찾아본다 그러면은 용적률이 130%대 정도 되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하고도 흡사하거든요. 프리미엄 자체도 거의 한 20억 정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프리미엄 20억은 기본이고 한 25억, 30억까지. 나중에 이제 34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조합원이 뭐 분담금을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감정평가 녹였을 때 지금 현재 20평, 21평, 23평의 가격이 15억에서 17억 왔다 갔다 합니다. 물건 자체도 지금 많이 없다고 해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살펴보시면 성산시형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부동산에 가가지고 매물을 추천해 달라, 매물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실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도 계속 오르고 있고, 강남이 호가가 조금 다소 낮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곳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고즈넉하고 좋다. 여기 진짜 압구정 현대 이런 느낌이 나요. 저희는 지금 가자역세권 성산 중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율, 뭐 사업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인 그런 현장이고요. 여기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총 1948세대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자역세권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가자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고요.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가 지금은 이렇게 좀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와보면은 도로가 엄청 좁고요. 그리고 골목골목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차 하나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리고
보도블록 깔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짜 휠체어 타시는 분이 한 사람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보도를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오르막길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붉은 벽돌 많이 보이잖아요. 이 붉은 벽돌이 노후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반지하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반지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제발 좀 재개발 좀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는 빌라 이름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라로 끝나는. 네, 이런 게 심각한 거죠.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공간, 그리고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장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렇게 협소한 골목이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산 중동 현장이다. 이 역세권 재개발을 언제부터 진행했냐면 202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 기간이 거의 4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역세권 건립 운영 기준이 2022년에 그리고 2023년에 2025년인가 또 바뀌었고 2026년에도 한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 건립 운영 기준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8천 제곱미터 정도 그런 공간인데 여기를 이제 탈바꿈하게 되면 대략 2,000세대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단독 다가구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막 자리 잡아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이제 보상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빠져나가겠죠. 동의율 자체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75%의 동의율만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75% 동의율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역세권 재개발 안에서도 뭐 추진위원장이라든지 조합장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속도는 좀 지연될 수 있어요. 뭐 욕심을 부려서 혹은 뭐 담합을 해서 악의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도 좀 괜찮은 분들이 좀 으쌰으쌰해서 빠르게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한 이 정도로 좀 둘러보고요. 저희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른 가보실까요? 저희는 지금 성산동 모아타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대우건설에서 하나의 구역을 수주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개 나머지의 3개의 구역을 푸르지오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65-721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종전자산평가 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성산시형 아파트 그곳이 보이는 곳이고요. 아 진짜 이거 일전에 우리 어디서 봤더라? 한남뉴타운에서 보지 않았었어요? 한남뉴타운만큼이나 쉽지 않은 동네다 진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건물일 것 같거든요. 와, 이런 동네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동산이형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현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딱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얘네가 낡았다 낡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 벽돌이 많은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도장이 떨어져 나갔는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가, 회색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가, 그리고 붉은색이 얼마만큼 자줏빛으로 변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도시가스 밸브하고 색깔이 유사한 이런 색상들은 무조건 30년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수동에서 새 걸로 막 이렇게 블록 이렇게 올린 분들은 그거는 예외입니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행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항상 외장재 뭐 돌이라든가 이런 거 썼던 그런 시기들이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년대 초중반, 아마 중후반 이때쯤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얘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맞은편에 있는 노란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축들은 보통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중반? 이때쯤에 많이 지어졌던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얘는 오래된 거, 얘도 오래된 거, 얘는 그나마 좀 덜 된 거, 저쪽도 그나마 좀 덜 된 거. 근데 그나마 덜 된 것들도 진짜 신축 아닌 이상은 무조건 10년은 지났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시고 만약에 박성일 팀장과 한번 재개발 현장지를 임장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신청 댓글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개발해야 되는 곳들 중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여기에서 겨울에 마대자루 하나 가지고 여기서 그냥 있는 힘껏 내려가면은 저기 저 밑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깎여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들의 반지하가 생깁니다. 깎여 내려가는 구간들이 다 지하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반지층들이 많은 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홍수가 났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이렇게 들이차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이렇게 범람을 해버리면 여기에 다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그나마 나아요. 구릉지라서. 네. 언덕배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애들. 이제 들이치는 곳들,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런 곳들도 나중에는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되면 그런 지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여기도 확 바뀌면 뭔가 달라져 보일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자역세권 2 성산 연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전 검토가 거의 끝나는 단계여서 건축 제한은 이미 걸려 있어요. 공람공고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신축은 불가한 곳이고요. 건축 제한을 하는 이유는 재개발을 이제 못할까봐, 노후도가 깨져서 못할까봐 더 이상 신축을 못 짓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공간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비 구역계로서 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고 빠진 곳이 있습니다. 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재개발 투자한다고 이제 뭐 하는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알고 보니까 구역계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내가 집을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사는 데는 쉽게 샀는데 나중에는 팔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진짜 오래됐습니다. 진짜 오래됐고 그래서 이 공간들이 다 재개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고요. 종교용지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용지는 포함이 되는 곳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면서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막 부동산 이야기 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노후도가 얼마고 뭐 세대수가 얼마야 이런 이야기들을 방금 막 한 3-4번 들은 것 같아. 아 이거 동산이 형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 여기는 할 수가 있어?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전의 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68% 정도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에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조합 설립이 인가받고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금의 가격으로는 절대 못 구합니다. 특히 마포 신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뭐 아니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뭐 그 밖에도 노량진 뉴타운, 뭐 또 흑성 뉴타운 이런 데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최초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앞으로는 얼마일지. 여기도 나중에 진짜 아파트촌으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쯤이 되면 여기도 수십억 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아까 성산동 모아타운에서도 보셨고 와서도 보셨겠지만 젊은 분들 많이 살고 아이 키우는 분들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외제차가 비싼 차들이 진짜 많은데 애들을 끼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건 이건 뭐냐, 실거주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제 오래된 건물들도 있지만 오래되지 않은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는 성산시형만큼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성산시형의 한 90% 이렇게까지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3,337세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역이고요. 원래 기존에 3,111세대 그 계획이 잡혀 있었었는데 최근에 226세대가 증가했어요. 서울시에서 또 이제 뭐 사업성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서울시에서 반지하와의 전쟁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반지하 없애려고. 네.
그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반지하가 유독 많은 구역이라면 그런 데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못 사는 사람들 살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평균 그 이상 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데가 서울이 될 거고요. 서울에 지금 집 한 채 갖는 것만으로도 상위 10%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서울 아무나 살 수 없다. 세입자들도 지금 새빵살이 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월세 가격이.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투자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곳에 묻어두시고 나중에 아파트 받는 대안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포구청 역세권 재개발 구역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포구 안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로 가장 많은 세대수가 나올 곳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대략 3,300여 세대, 세대수로 치면은 가자역세권 2와 비슷합니다. 노후도나 사업성 그리고 동의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여기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성산, 연남, 중동 쪽에서는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제한은 이미 고시가 났고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신축은 더 이상 못 짓고 쪼개기가 안 되는 구역이고요. 이 일대를 예전에 저희가 투자하시라고 권유를 드렸었어요. 실제로 한 2억대 투자를 하셨었는데 여기가 지금 4억대 투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서울 안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접근을 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희가 오늘 나온 이유가 마포구 안에서 3천여 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흔치도 않고요. 앞으로 서울 안에서 이런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특히나 마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포 이름만 붙으면 막 몇 억씩 붙는 세상이고, 마포 동쪽 같은 경우에는 대흥동 일대라든지 아니면 공덕동 일대, 신수동 일대 이런 데들은 그냥 재개발에 재자만 붙어도 가격이 확 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성산동이라고 해가지고 서쪽의 변방 이런 얘기들만 가지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다. 네, 앞으로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경의선 숲길입니다. 지난번에 공덕동 편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공덕동 편에서 봤었던 경의선 숲길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곳은 마치 젊음의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탈바꿈한 공간인데요. 여기가 원래 경의중앙선에 철길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 마치 철길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들을 복개해서 정리를 해놓은 모양새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양옆에 보면 이렇게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전에는 여기가 철길 때문에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철도가 움직이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던 곳이었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이런 주택들은 헐값에 판매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철길이 지하화되면서 탈바꿈한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상가로 바뀌어진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가치가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싸들고 와도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권리금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촬영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인파들, 앞으로 저녁 시간이 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가 그 지가가 올라가고 임대료 등이 올라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났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원래 가게를 차리고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연남동에서 밀려나 망원동 일대로 넘어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남동의 가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곳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거리 움직이시면서 한번 또 살펴보시죠. 이동하시죠. 제가 주말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특히나 이곳이 그만큼 평일에도 인파가 밀집이 된다는 그런 곳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어요. 그리고 PD님도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가 점심시간에 연남동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외국인 분들이 와가지고 안에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이제는 뭐 연남동 주민들만의 것, 서울 시민들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골목에 잠깐 들어왔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간판만 떼놓으면 재개발을 해야 될 만한 곳들인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사실은 중간중간에 주택이 이제 상가로 바뀐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와서 보면은 여기는 진짜 정비 사업이나 개발 같은 걸 하긴 좀 어렵겠다, 상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봤었던 흔히 얘기하는 붉은 벽돌의 그런 빌라들, 그리고 반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반지하마저도 상가 건물로도 쓰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곳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런 거 막 리빙텔, 원룸 뭐 이런 것들 있고 빌라 있고 이런데, 사실 그냥 지도만 보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투자해라 라고 하면은 노후도가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개발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 생각하고 들어오면은 진짜 막 십몇 년을 물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그런데 여기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도 나름의 특색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치 있게 변모하겠죠. 제가 최근에 성수나 속리단길 이런 데도 많이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만큼은. 근데 제가 여기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 다 온 것 같아. 심지어 아까도 이야기 막 들으셨잖아요.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런 그 상권에서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차라리 일방 통행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차로변에 나머지 땅들을 도보 생활권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상권으로서도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복덕방 성산 연남 중동편, 오늘 엔딩은 홍대 입구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역부터 성산시형 아파트, 그리고 마포구청역 일대와 역세권 재개발지까지 모두 둘러봤고요. 저희가 연남동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성산동 일대와 중동, 연남동 일대가 앞으로 마포 중심지만큼 올라갈 수 있는 시너지가 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봄날에 임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마포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마포의 서쪽에도 봄날 같은 따뜻한 온기가 올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저평가로 분류되어 있는 성산동과 연남동, 중동 이 일대를 쭉 한번 훑어보셔서 양질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는 그날까지 대한복덕방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